이번 시간은 24년도 5월 우리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 41번. 요즘에 24년도 들어서 이 문제가 자주 나와요. 조세분류 기준. 관련해서 이것도 정답은 이제 3번에 있는 종가세, 종량세 이쪽에다가 해답을 집어넣는데요. 지금 종량세에 등록면허세를 넣어놨는데, 등록면허세라는 게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거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인데, 신고한 금액, 이거 1억짜리예요, 10억짜리예요 라고 하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종가세 성격입니다. 근데 종량세에 해당한다고 넣어놨으니까 3번이 틀린 거고요. 나머지는 아마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42번은 서류 송달인데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요즘에 추세 중에 하나가 또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왜냐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세 개는 전부 다 완벽하게 옳아야 돼요. 예외 없이 옳은 지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옳은 것이라고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보기 1번에 보면 교부 또는 우편에 따라 송달하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따라 송달할 때 뭐예요? 도달주의죠. 도달했을 때 상대방한테 넘겨준 시점, 그때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번에 국기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에서만 송달한다. 자, 명의인의 주소지에 송달한다, 맞는 표현이에요. 다만 에만, 주소에만이라는 단서 규정이 틀린 건데요. 주소지, 거소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주소에만 송달한다, 이 표현은 틀린 게 됩니다. 3번에 보면 정보통신만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면 교부 또는 우편으로 송달할 수가 있죠. 근데 교부에 의해서만 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표현이고요. 4번에 납세고지서를 공시 송달하면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14일이 지나야 되죠. 그래서 이게 틀린 표현이라서 42번이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자, 43번에 국세부가 원칙, 이거는 우리 윤리 문제 나왔던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에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무 공무원이 할 때는 적용하는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표현 정말 자주 나왔죠. 우리 기출문제.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지문이에요. 자, 보기 2번에 보면 세무서장이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거주자가 추계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등이 있으면 그 장부에 의해서 실질조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표현도 좀 기억하세요. 자, 3번에 정부는 국세를 감면하면 그 감면한 취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다음 째 줄에요. 끝에 보세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4번에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 처분하면 내가 누구한테 명의를 맡겨놨어요. 근데 그걸 처분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과세할까요? 명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실질적인 그 물건의 소유자, 즉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한다. 이게 실질과세겠죠. 44번 국기법상 가산세 감면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에 국세를 감면하면 가산세도 감면하나요? 아니죠.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했대요. 자, 수정신고, 나 세금 안 낸 거 낼게요 라고 수정신고를 했는데 이걸 경정을 나올 거라는 것을 알고 나서 수정신고했다. 그때는 가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번에 보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대요. 자, 그때는 가산세 때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산세 부과하지 않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90%를 감면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4번에 보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애가 법정 신고 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했대요. 이거 뭐예요? 기한 후 신고죠. 자, 기한 후 신고가 1개월 이내 했을 때 가산세 감면율 몇 프로예요? 50%죠. 그래서 4번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5번에 보면 사업연도 중 옳지 않은 것이요. 1번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인데 1년을 초과하지 못하죠. 맞고요. 2번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된 길 맞습니다. 3번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로부터 3개월, 즉 2024년에 바꾸고 싶으면 2024년도 3월 31일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이렇게 했으니까 3번이 틀린 표현, 그 정답이 3번이고요. 4번에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조세포탈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말은
복잡한데 만약에 뭐 6월 1일부터 있는데 그 전에 사업연도 전에 생긴 손익을 그 법인의 손익에다가 귀속시키는 게 가능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46번에 보면 세무조정 사항 중에서 귀속자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 또는 사후 관리가 불필요한 걸 골라보래요. 자, 2번에 보면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유보죠. 3번에 퇴직급여 한도초가 유보. 자, 이 유보는 사후 관리가 필요한 애들이고요. 4번에 보면 임원퇴직금 한도초가 이거 상여죠. 이거는 추가적인 과세가 필요한 항목이죠. 그래서 2, 3, 4는 맞고요. 1번에 보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얘는 기타 사회유출. 그러니까 기타 사회유출은 귀속자에 대한 과세나 사후 관리가 불필요한 애여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7번에 보면 입금으로 인정되는 것, 자, 이거 하나씩 표시해 가야 된다 그랬죠? 감자차익 입금 아니죠. 자산수중이익 일반적으로 입금인데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그대로 입금인 거고요. 국세 과언화업 환급금 이자는 입금 아니고요. 자기주식 양도금액은 세법이 입금으로 보기 때문에 입금에 해당하는 거는 두 가지죠. 니은하고 리을. 그래서 정답은 600만 원 2번이 되겠습니다. 48번에 보면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금액, 자, 뭘까요? 업무와 관련하여 벌과금 안 되겠죠? 주식 할인 발행차금 안 되겠죠?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그 다음에 직장 회식비. 그래서 송금으로 인정되는 거는 150에 370을 더하면 520.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에 업무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84만 원 냈대요. 업무에 쓰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 당연히 송금 인정되는데 다만 그 종부세 84만 원 중에 가산세 4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 가산세 4만 원만 송금불산입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송금불산입 세금과 공과 4만 원이고요. 이 가산세는 그냥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합니다. 자, 50번에 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이 24기. 자, 24기에 1년 만기 해외 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수익을 인식했대요. 자, 해외 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수익, 해외 예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 소득에 대한 미수 수익 잡은 거. 자, 회사가 미수 수익 잡았을 때 입금불산에 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세무조정 없음이 되겠습니다. 자, 미수수익 나오면 여러분 대부분은 미수수익 잡은 거 입금불산입하는 걸로 기계적으로 생각하는데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소득에 대한 미수수익은 그대로 세법도 인정하더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문제 풀면서 꼭 기억하시고요. 자, 51번에 보면 주3일이 24년도 7월 1일 날 취득했대요. 기계장치를. 자, 7월 1일 날 기계장치 취득했는데 두 번째 줄에 보면 기계장치에 대한 상각 범위액 계산해 볼래요? 라고 했어요. 상각 범위액. 자, 그러면 기계장치 취득가액이 얼마인가요? 2억 원이고요. 밑에 기억해 보니까 니네 보면 10월 1일 날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1억 원이 발생했대요. 그리고 디귿에 보면 상각 방법은 정액법이고요. 내용 연수는 5년이래요. 자, 얘를 취득한 날짜가 언제냐면 7월 1일 날 취득했어요. 얼마에 샀냐면 2억 원에 샀는데 2억 원에 샀는데 자본적 지출이 1억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총 취득가액은 3억 원이 되는 거고요. 자, 얘는 정액법 5년이니까 그냥 5분의 1을 계산하는데 자, 언제 샀다고요? 7월 1일 날 샀으니까 5분의 1이 아니라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돼요? 12분의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 우리 상각 범위액이 계산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계산하면 3천만 원이 나와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2번에 수익적 지출 골라보세요. 이거 그냥 암기를 물어보는 거죠. 정답은 4번. 기계에 소모된 부속품 교체. 이게 수익적 지출일 거고요. 자, 53번엔 법인세법상 기부금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에 특수관계인 외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했어요. 자, 이때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기부금으로 봅니다. 맞죠? 2번. 법인이 특수관계 아닌 자에게 현물로 기부한 일반기부금. 자, 현물기부금인데요. 특수관계 아닌 애한테 준 일반기부금 뭐로 간다 그랬어요? 장부가액. 자, 근데 오른쪽에 보면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2번이 틀렸고요. 3번에 일반기부금 한도 초과는 몇 년까지요? 10년까지 이월할 수 있고요. 맞고요. 4번.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이연계상했다. 자, 기부금을 지출했는데 회사가 성급금, 성급비용 뭐 이런 걸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법상으로는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봐서 세무조정을 합니다. 기부금은 현금주예요. 돈 나갔을 때
그래서 4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54번이요. 54번을 보면은 문제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액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세무조정하라는 거예요. 자, 접대비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놓기로 했어요? 한도 초과액만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회사가 지출한 금액과 세법상 한도 금액만 비교하면 되는데, 세법상 한도 금액이란 건 두 가지의 합이에요. 기본 한도라는 게 있고 수익 금액 기준 한도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배우죠. 먼저 회사가 지출한 금액을 보면 자료 기억에 7,300이라고 돼 있어요. 한도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자, 중소기업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료 디귿에 보면 중소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기본 한도가 3,600이 들어가죠. 수익 금액 한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니은의 매출액자를 보니까 120억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100억까지는 1000분의 3이 될 거고요. 거다가 20억에 대해서는 1000분의 2를 곱하게 되겠죠. 그럼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3,400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도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7,000이 나올 거고요. 한도 초과 금액이 300이 계산이 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5번.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에 채권자 불분명한 사채이자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되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기타 사유이출 맞는 거죠. 2번 건설자금이자에 대해서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기본적으로 하는데 투자자산이나 재고자산도 포함합니까? 아니죠. 우리 세법에서는 유형하고 무형만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에 비실명 채권증가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보다 우선하여, 그쵸? 채지건업이니까 채지건업 맞는 표현이고요. 4번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산할 때 업무무관 자산가액은 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56번 퇴충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1번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액 중 한도 초과액은 송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 처분하죠. 2번 퇴충은 법인의 장부의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만 송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결산 조정이다. 맞죠? 3번 퇴직급여 추계액은 일시 퇴직 기준하고 보험수리적 기준 중에 큰 금액으로 가죠. 맞고요. 4번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이란 근로제공으로 인한 봉급, 상여, 수당 당연히 포함하는데 인정상여를 포함한다? 자, 이게 틀린 표현이죠. 자, 총급여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직원한테 지급하는 임금, 상여, 수당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만 포함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인정상여, 그리고 송금불산입되는 금액. 자, 지급액인데 송금불산입된 금액은 퇴충에서는 총급여 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또 하나 퇴직 시 지급받은 금액 중에서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 자, 그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죠. 자, 57번의 손금,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준비금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법인세법상 준비금이 아닌 것을 고르라는 문제예요. 1번의 책임준비금, 3번의 고목, 4번의 해약환급금. 이게 법인세법상이고요. 정답은 2번에 있는 투자준비금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58번에 보면 주3일은 24년 1월 1일에 전무이사로부터, 즉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 10억 원의 토지를 14억 원에 매입했대요. 자, 그럼 회사는 14억 원에 샀으니까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보면 토지라는 애가 14억이라고 들어가 있겠죠. 하지만 얘의 시가는 지금 10억짜리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비싸겠지. 고가 매입한 거라서 얘는 세법은 얼마까지만 보는 거예요? 10억까지만 자산으로 보니까, 자, 14억이던 토지가 10억으로 줄어야 돼요. 즉 송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토지에 대해서 해줘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송금이란 걸 세법이 인정하나요? 아니죠. 특수관계인한테 비싸게 사온 거니까 송금불산입하죠. 얘는 부당행위로 인해서 4억만큼 송금불산입하는 거야.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송금산입하는 거는 유보라는 소득 처분이 됐을 거고요. 부당행위 계산한 부인은 결국 이걸 누구한테 귀속된 거예요? 비싸게 사와서. 그 상대방이 누군가 보니까 전무이사죠. 회사의 임원이죠. 그러니까 상여라는 소득 처분을 해서 정답은 3번에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59번에 보면 과세표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표는 각사소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를 차례로 공제한다.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이 순서예요. 이거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죠. 자, 2번에 보면 중소기업과 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 법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은 이월결손금이 각사소의 몇 %까지요? 80%까지죠. 맞고요. 3번. 결손금 공제 중 2월 공제는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있으면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맞고요. 4번.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면제익으로 보전에 충당된 2월 결손금도 과표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나요? 아니야. 거기다 썼으면 과표 계산할 때 못 쓰는 거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60번이요. 신고 납부 중 옳지 않은 것. 1번.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하죠. 맞아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이제 4월 말까지 하는 거고요. 2번에 중소기업에 납부할 법인세액이 2,400이다. 즉 1,000만 원을 초과했죠. 그럼 분납할 수 있는데 분납 금액이 2,000만 원까지는 1,000만 원 초과한 금액, 2,000만 원을 초과하면 50%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2,400, 2,0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분납하는 금액은 그 50%인 1,200만 원을 분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법인세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할 때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자, 이걸 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로 보지 않는다. 즉 무신고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3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4번에 중간예납 의무자는 중간예납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요?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됩니다. 61번. 소득세법상 과세기간하고 납세지, 그걸 옳지 않은 것. 1번.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인데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소득. 맞죠? 2번. 거주자가 폐업을 하면요. 폐업하면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폐업일이냐? 아니에요. 폐업은 사업소득만 관련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고요. 2번이 틀렸고요. 3번. 거주자의 납세지는 원칙이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가는 거고요. 4번.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그때를 마지막 과세기간으로 하겠죠. 62번.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을 보라고 했어요. 1번에 직장공제에 초과받은 건 뭐예요? 무조건 분리과세. 그 비실명 금융소득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무조건 분리과세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에 있는 국내 금융소득 중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것, 이거는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해야겠죠. 3번,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이건 사업소득 성격이니까 무조건 종합소득 합산. 4번에 있는 국외에서 받은 거, 자, 이거 원천 징수 안 됐겠죠. 그래서 무조건 종합소득 합산. 63번 보죠. 사업소득 금액. 자, 사업소득 금액은 당기순이익부터 시작해서 가보면 100에다가 항목들 조정하면 본인급여는 인정하지 않죠. 더하고요. 사업자의 예금으로 인한 이자. 자, 이자는 이자소득과세되니까 빼고요. 공장 건물의 처분이, 자, 건물, 부동산 처분은 양도세로 과세하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소득에서는 차감을 하겠다. 그래서 9,800. 정답은 2번이죠. 자, 64번에 보면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자, 근로소득 금액이니까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까지 차감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래? 이런 문제예요. 자, 월급여가 300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2개월 하면 3,600이 잡혔는데 이 3,600에는 상여, 자가운전, 식사대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여기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자, 상여가 급여의 400%예요. 상여가 400%니까 1,200이 들어왔을 거고요. 포함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을 월 30 받았으니까 10만 원씩 12개월 받았으면 120만 원이 포함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식대가 월 20만 원이면 식대는 포함될 게 없죠. 그러면 총급여가 5,160만 원이야. 자, 이때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면 4,500 초과 금액에 1,200에다가 4,500 초과 금액 거기에 5%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 공제 금액이 1,233만 원이 나와요. 자, 그러고 나면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일 거냐면 39270,000.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자, 65번.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주택입주 지체상금 기타 소득이죠. 2번 일시적 문예창작, 3번 퇴직한 후에 주식 매수 선택권, 이런 거 다 기타 소득이고요. 4번에 보면 지상권에 설정되어져. 이거 뭐예요? 부동산 임대 소득이잖아. 그래서 사업 소득으로 가되,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할 때만 기타 소득으로 봐주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다 그랬으니까 4번이 사업 소득이라서 정답이 되겠죠. 66번에 보면 결손금, 이월결손금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해당 과세에 관해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하고 할 때는 이월결손금 공제할 수 없습니다. 추계할 때는. 맞고요. 2번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공제한다. 자, 결손금 당연히 다른 소득과 차감할 수가 있고요. 3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에 관해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읽으면 맞는 표현이네 할 수 있지만 다시 읽어보세요. 부동산 임대업 한 다음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 즉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차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 이 부분 때문에 잘못된 지문이 되는 거고요.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보면 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15년 이내에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합니다. 맞는 표현이죠. 67번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1번에 미용 위한 성형수술비. 이거는 보고서 바로 아마 하셨을 거예요. 정답이 1번이고, 2번에는 뇌졸중 환자 휠체어 가능하고요. 3번에 보청기 가능하고요. 4번에 시력보정용 안경 가능합니다. 68번에 보면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에 중도퇴직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에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죠. 맞고요. 2번 중도퇴사하면요 퇴직한 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 맞고요. 3번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의료비 세액공제는 내가 지출한 것뿐만 아니라 부양가족도 하는데, 이 부양가족들에 대해서 연령이나 소득 요건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소득금액이 넘어가서 내가 기본공제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 지출한 거는 내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받을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3번이 틀린 거고요. 4번에 해외에서 신용카드 쓴 거 당연히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69번에 보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양도세 값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실제 문제에서 나오는 수준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보시면 양도세는 일단 양도 차익을 알아야 돼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어. 비용이 얼마 발생했어. 이거잖아요. 일단 양도가가 1억. 취득가가 6천. 그럼 내가 4천 벌었는데 비용 얼마 들었어요? 200만 원. 그러면 양도 차익이라는 게 3,800이 났어요. 자, 그럼 3,800을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빼주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요. 자, 그럼 장특 대상인지를 봤더니 보세요. 보기에 보니까 우리 질문해 보세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등기된 토지의 양도력. 자,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했어. 근데 장기 보유란 건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하는 건데, 얘를 몇 년 보유했나 봐보세요. 리을에 보면 보유기간이 2014년 5월 8일에 취득해서 24년 7월에 양도했으니까 10년 3개월 조금 넘게 보유했죠. 10년 2개월 조금 넘게. 그러니까 10년에서 11년 사이를 보유한 거예요. 그러면 장특 대상이 돼요. 자, 몇 퍼센트 해주냐? 미음에 보면 장특 공제율이 10에서 11년 사이일 때 20% 해주니까, 자, 여기에 20% 곱한 금액이 장특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236에다가 28에 16이니까 7.6이 빠지나요? 이렇게 빠지고, 거기에다가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금액이 250이 빠진 이 금액이 양도세 과표가 될 거라서 과표 계산해 보면 2790, 그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70번 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1번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자,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이죠. 맞고요. 2번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라고 돼 있어. 있다. 자,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했죠. 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계산 끝났죠. 그럼 이 사람은 확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근데 있다고 했으니까 2번이 틀렸고요. 3번에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는 적법하게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확정신고는 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적연금은 연말정산하잖아요.
맞고요. 4번 사업소득 있는 애들은 6개월간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연납 적용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중간연납하죠. 자, 71번 옳지 않은 것. 1번에 보면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 비영리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맞죠. 2번에 부가세 납세 의무자와 담세 의무자가 다른 간접세죠. 맞고요. 3번 중소기업은 부가세 조기환급이 되나요? 이거 뭐 얼핏 보면 또 그런가 할 수도 있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조기환급이란 건 영세율이 적용될 때 또는 사업설비를 취득했을 때 또는 회생계획이 이행 중인 법인 등 좀 어려울 때 그때 해주는 거예요. 그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적법한 세금계산서 보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죠. 맞습니다. 자, 72번에 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거예요. 1번에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아니죠. 영세율은 0%의 세율, 즉 과세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가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2번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다. 자, 면세사업자는 면세예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부가세법에 따른 의무를 지지 않고 법인세나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될 거예요. 틀렸고요. 3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세를 총괄해서 신고 및 납부.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납부만 총괄하죠. 근데 여기 신고라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4번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사업자에 해당한다? 아니죠. 맞죠. 네, 개인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73번 과세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계속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과세간은 1년을 1기와 2기로 나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하나,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봐요. 1번 틀렸고요. 2번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이 됐대요. 자, 규모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간이가 됐어. 그러면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자, 23년도에 실적이 8천만 원이 안에서 나 이제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었어요. 그럼 변경되는 시점은 1월 1일부터 바로가 아니라 7월 1일부터 바뀌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6월까지는 여전히 일반으로 되다가 7월 1일부터 그 나머지 기간만 간이과세자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3번에 신규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등록 신청일로부터 최초 과세기간이 기산이 되죠. 맞고요. 4번 폐업자는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언제까지요? 폐업일까지를 최종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자, 74번에 사업장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이번에 직매장과 하치장을 사업장이냐? 자, 직매장은 맞지만 하치장은 아니죠. 틀렸고요. 2번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의 소재지? 아니죠.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시죠. 3번에 제조업은 최종 제품 완성하는 장소 맞는데요. 이 경우 따로 제품만을 포장하거나 용기를 충전하는 장소를 포함하나요? 아니죠. 여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4번 무인자동 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하는 장소. 여기가 사업장.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75번 재화 공급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 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누구는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는 그걸로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그 똑같은 내용이 보기 3에 나와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한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 둘 다 맞는 표현이고요. 보기 2번에 보면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전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어때요? 과세사업 취득한 거 면세사업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예외가 있었죠. 뭐예요?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은 거는 굳이 과세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괄호에 표현돼 있어서 이것 때문에 틀린 표현이 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4번에 보면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 매입세 공제를 받았대요. 이를 직장 연회 및 직장 문화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재화 공고로 보지 않는다. 네. 직장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거는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죠. 그 4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76번에 보면 재화 공급 시기 옳지 않은 것이죠. 1번 간주 공급 즉 개인적 공급, 이건 사용이나 소비한 때 맞고요. 2번 폐업 시 잔존 재화는 폐업일이 맞겠죠. 맞고요. 3번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은요 인도일이 되겠죠. 인도일, 국내 사업자가 한 거라니까요. 맞고요. 4번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계속적 공급, 이거는 예정 신고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자, 이거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냥 하다 오 하면서 맞다고 할 수 있는데, 공급 단위 구획할 수 없는 거,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한대요. 대가의 각본 받기로 한대. 자, 77번 같은 경우는요, 가계부인데요. 부가세가 얼마냐? 라고 묻는 거야. 즉, 부가세 과세 면세 묻는 거예요. 1번에 딸기, 미가 공식용품 면세. 2번 생수, 생수는 과세죠. 3번 시내버스 면세죠. 4번 프로야구, 이거 과세니까 생수하고 프로야구가 과세 대상이어서 부가세 얼마겠어요? 생수에 2,000원, 프로야구에 4,000원에서 6,000원,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8번에 부가세 과표를 계산해 보래요. 하나씩 계산을 해보면 외상 매출액이 있어요. 자, 외상 매출액이 1억 원이 있는데 매출액률이 200만 원이 차감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매출액률은 차감해야 되니까 9,800이 과표가 될 거고,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 자, 대손 났다고 해서 그걸 과표에서 빼나요? 아니야. 매출세액에서 따로 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400은 과표랑 상관이 없고요. 금전으로 판매 장려금을 줬어요. 자, 장려금을 금전으로 줬을 때 과표에서 차감하나요? 과표에서 차감하지 않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고요. 리얼에 보면 외상 매출급 지급 지연으로 인해 수령한 연체이자, 이거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표로 남는 건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9번에 보면 택시하고 시내버스. 자, 택시는 부가세 과세, 시내버스는 부가세 면세예요. 그래서 이 사업자는 겸용사업자죠. 그 겸용사업자인 주식회사 3일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비를 24년 1월 15일 날 3천만 원에 매입했어요. 자, 1월 15일 날 3천만 원에 매입했어요. 그러면 공통으로 사용하려고 사왔으니까 그 안에 있는 매입세액 중에 공제받는 금액,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라고 봤더니 두 번째 줄 보세요. 주 3일의 공급가액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24년 1기 확정 신고할 때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봐봐요. 공통 사용하는, 자, 과세하고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애는 매입세액을 어디에 대해서는요? 과세사업에 쓰는 것만 매입세액 공제가 되고 면세사업부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그럼 생각해보면 3천만 원짜리, 자, 3천만 원짜리니까 매입세액이 얼마요? 300만 원이라는 금액, 매입세액 300만 원짜리를 사왔어요. 일단 세금계산서 300을 받았는데 그럼 얼마를 공제해요? 과세사업에 쓰는 것까지가 매입세 공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정 신고할 때는 내가 어떻게 했을 거냐면, 자, 1월 15일 날 이 기계장치를 취득했기 때문에 예정 신고할 때, 자, 24년 1기 예정 신고할 때는 얘에 대해서 얼마를 매입세 공제로 했을 거냐? 매입세 공제를 했을 거냐면 1기 예정 신고의 공급가액을 보세요. 총 10억 원인데 이 중에서 택시 사업이 3억, 그 다음에 시내버스 사업이 7억이니까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금액을 얼마로 했겠어요?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금액을 10억분의 시내버스 7억이니까 10분의 7만큼 이거는 불공제예요 라고 신고를 했을 거예요. 자, 근데 확정 신고 때가 돼 보니까 내 공급가액이 바뀐 거예요.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이 얼마냐?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을 보면 총 20억 중에 시내버스가 15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금액만큼, 즉 4분의 3만큼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효과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금액 계산해 보면 225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해볼까요? 근데 예정 신고할 때 이 금액이 얼마였을 거냐면 이 금액을 아마 계산해 보시면 210만 원이었을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확정 신고 때 보니까 225만 원을 불공제 받았어야 되는데 예정 신고 때는 불공제를 210만 원밖에 안 했어. 그러면 불공제를 조금 적게 한 거죠.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확정 신고할 때 얼마를 추가적으로 불공제하면 되겠어요? 15만 원만큼을 추가적으로 불공제하면 되니까 정답은 3번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웠죠. 이 문제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출제자 입장에서는 100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요 라고 해서 난이도 극상으로 내는 문제라서 일단 풀이는 저런데 저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뭐 맞출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재경관리사를 좀 빨리 합격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조금 풀기 힘든 그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 80번 문제 보죠. 신고납부 환급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1번에 일반 환급은 확정 신고 지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환급하죠. 맞고요. 2번에 조기 환급은 좀 빨리 해주니까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죠. 맞고요. 3번 당해 과세 기간에 대손이 발생하였거나 대손금이 회수가 되면 언제만 해요? 대손은 확정 신고 때만 가감을 합니다. 맞고요. 4번 24년 4월 16일에 폐업한 사업자. 자, 폐업하면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해야 되죠. 그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부가세는 보통 25일 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5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 6월 25일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24년도 5월 기출문제 풀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